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곧 60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고를 나와 격리로 일하고 있는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아내의 예쁘장한 외모에 뿅 가서 죽어라 쫓아다녔고 아내가 절 받아줘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참하고 조신한 천상 여자 스타일이었어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도 정말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살아계실 때 아내를 정말 예뻐하셨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난 이후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아내의 주장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 학군이 좋은 곳으로 무리하게 이사를 하기도 했죠. 사실 전 그때 부동산이고 뭐고 관심도 없어서 아내가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말도 귓등으로 들었는데 아이들 교육도 교육이었지만 집값도 많이 올라서 회사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쌓기도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아내를 복덩이라면서 예뻐하곤 하셨죠. 아이들은 아내의 지극정성 교육 덕분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집이나 저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공은 아내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100% 늘 믿고 의지하고 있었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에서도 그렇고 집안 대소사 모두 아내에게 의지를 했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난 후 저는 회사에서 1년 정도 장기 출장 제안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같이 갈까도 했는데 아내는 저보다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사실 1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니 저 혼자 고생하고 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아무래도 외국으로 가니 시차가 맞지 않아 아내와 자주 전화를 하지 못했답니다. 아내도 제 쪽으로 전화를 걸려면 시간이 맞지 않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루는 자다 일어났는데 사무치게 가족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잘 있죠? 지금 그냥 집이에요. 몇 분간 전화를 하고 있는데 웬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수건 어딨어? 저는 갑자기 생소한 목소리에 당황함을 물었답니다. 누구 있어?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드라마 보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끊었었죠. 그 이후로 몇 번 더 전화를 했을 때는 그런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아예 잊고 지냈었죠. 회사 일정대로 1년 장기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날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공항으로 아이들과 아내가 마중 나와 있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손을 마주 잡는데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니 각자 기숙사 들어가고 원룸구에 자취하고 집에는 아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 없는 동안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저희 애완동물들이 먼저 보이더군요. 저희는 동물 애호가 집안이라 거북이, 강아지, 앵무새 등의 다양한 애완동물을 길렀답니다. 강아지가 오랜만에 저를 보니 낯선지 으르릉거리면서 경계를 하더군요. 앵무새에게도 인사를 하려니까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오랜만에 봐서 그렇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저희 집 앵무새는 키운 지가 4년이나 된 영물이었답니다. 말도 가르치면 곧 자라고 가족들이 자주 하는 말은 따라할 줄 아는 똑똑한 새였지요. 오랜만에 내 가족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저희 밥 먹는 걸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저희가 밥을 다 먹은 후에도 앵무새가 뭔가 심기가 불편한 듯이 계속 꽥꽥거리길래 뭐라고 하나 자세히 들어보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자기야, 비누 어딨어? 수건 어딨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과일 먹다가 앵무새가 하는 말이 너무 웃겨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짹짹이가 자꾸 왜 자기라는 말을 하지? 우리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당신이 가르쳐줬어? 제가 원래도 몇 가지 말을 가르쳐주긴 했었지만 자기야 라는 말은 가르쳐주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TV를 보고 배웠나봐. 아내가 당황을 하면서 앵무새를 괜히 건드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짹짹아 왜 가르치지도 않은 말을 하고 그래.
앵무새는 그날부터 하루 종일 자기야, 자기야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자기야라고 그렇게 자주 하는 드라마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자기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거나 가르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앵무새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불현듯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 아내랑 전화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굵은 남자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었죠. 그때도 아내는 둘러대면서 드라마 소리라고 했지만 분명 한 집에 있는 듯이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동태를 가만히 살펴보았지요. 아내는 특별히 별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가거나 동네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가고 밤에는 반찬거리를 사들고 와서 저에게 밥을 차려주는 그런 일상이었죠. 가끔 아이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안부 묻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성실했던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긴 했지만 앵무새의 행동이 영 수상쩍어서 제 의심을 풀기 위해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간 날에 집안 곳곳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 싶긴 했지만 저희 앵무새가 있는 곳이 집이다 보니 아무래도 집으로 남자를 불러들였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을 오래 끌면 깔끔한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분명 카메라의 존재를 눈치챌 것 같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내일부터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당신이랑 시간 좀 오래 보내고 싶었는데. 아내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당신 일인데 뭐. 그렇게 모든 세팅이 끝나고 저는 회사를 나가는 척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며칠 정도 시간을 보냈지요. 회사 출퇴근하는 척 하기도 참 고역스럽더라고요. 카메라에는 며칠치의 아내의 행동이 녹화되어 있었죠. 저는 부디 제 쓸데없는 의심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근처 호텔을 예약해두고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회수한 카메라를 가지고 켜봤습니다. 솔직히 카메라를 연결하는데 스스로 약간 한심한 생각이 들었죠. 아내랑 산 세월이 얼만데 앵무새 말 한마디로 의심을 해서 이런 짓까지 하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내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아내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는 곧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상한 속옷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약간 야시시한 란제리 같은 건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부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약 30분 후 아내는 웬 남자를 집에 들이더군요. 그 남자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40대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만나자마자 익숙하게 입을 맞추더군요. 그 남자는 오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그 영상을 보다가 책상을 쾅쾅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짐작으로는 아내는 분명 제가 해외 갔을 때부터 불륜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전부터 말입니다. 계속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커튼도 치지 않고 거실에서 진한 관계를 나누더군요. 앵무새는 그 모양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하고 그 남자는 익숙한 듯 샤워를 하고 나서 저희 강아지를 예뻐해 주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아지가 저를 보면서 으르렁거렸던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저 없는 새에 그 남자랑 더 가까워졌던 것이죠. 어쨌든 아내의 불륜은 확실히 되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일을 복수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의 덕을 입은 것들이 많았지만 불륜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녀석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가 지금 겪는 이 무너지는 심정을 그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었죠.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그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내역들이 잔뜩 있더군요. 그걸 전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신상에 대해서도 알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이 동네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인 듯 싶더군요. 프로필 사진에는 떡하니 가족들과 찍은 셀카도 올려놨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 두 사람을 반드시 제 앞에 무릎 꿇리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메신저에 올려놓은 정보를 토대로 그 남자 아내의 연락처도 알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쉽게 알아낸 그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니 그 남자의 아내는 이미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더군요. 네, 알고 있었어요. 벌써 2년은 된 관계일 거예요. 저는 그쪽 와이프분이랑 전화한 적도 있어요. 남편에게서 제발 떨어져 달라고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해외에 남편이 있어서 자긴 상관없다나요? 그 말을 듣고 전 그동안 제가 알던 아내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리 뻔뻔한 말을 한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녹음한 내용을 다 들려줬을 때 저는 아내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차피 해외에 있어서 당신이 연락처 알아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대로 인정해줘요. 나도 이혼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대로 즐기는 사이로 조용히 남을 거예요. 그쪽만 입 다물어주면 모두가 편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여자는 그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듯 제 앞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한이 맺혀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있을 때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남편이 그쪽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덮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여자와 함께 황급히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한숨을 한번 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십 장이 되는 사진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아내가 외도를 한 모습들이 찍혀있는 적나라한 사진들이었죠. 그 여자와 함께 저희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아내가 깍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남자는 도망가려고 하다 본인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저희 둘이 같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하던 짓거리를 얼른 멈추고 옷을 허둥지둥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더듬거리면서 제게 다가오더군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절 붙잡으려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옆에 있던 여자도 아내와 불륜남을 싸늘하게 보고 있더군요. 드디어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이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앵무새가 자기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나이가 몇이고 우리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당신 미친 거야?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너무 심심해서 그냥 몇 번 재미삼아. 정말 미안해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불륜남의 아내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몇 번 재미삼아? 두 사람 오래된 관계잖아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협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몇 번이라고요? 그러니 불륜남과 아내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두 사람은 장난식으로 놀아난 관계는 분명 아니었고 확실히 진득히 만난 불륜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사진을 들이밀면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진 보여? 이게 뭔지 알아보겠어?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주니 아내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아내가 그 남자랑 관계하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사진을 보니 아내는 더욱 제 앞에서 손발 모아 싹싹 빌더군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 쫙 돌려봐? 아니면 이 동네에 전단으로 만들어서 쫙 뿌려? 당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그것만은 제발. 아이들 체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저도 물론 자식들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아내를 파멸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했죠. 당신 그동안 저분한테 함부로 대했었다며? 당신 바람 피우는 주제에 어떻게 남의 아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분께 사과드려. 전 같이 온 여자분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그분께 아내가 그동안 폐악을 저지른 것들 녹음본을 들었을 때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내는 무릎을 꿇고 어기적거리면서 그분 앞에 가더니 눈물을 흘리며 빌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남의 남자랑 놀아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쪽한테 몹쓸 짓 많이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자 그 남자도 자기 아내에게 사죄를 하더군요. 오랫동안 쌓여온 그 한이 그 사과 한마디로 풀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동안 겪어왔던 서름을 조금이라도 떨친 듯 싶었습니다. 저와 그분은 동시에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매달렸지만 제가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간략하게 하지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아이들이 제 엄마에게 실망을 많이 했더군요. 아내와 그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저희는 재산 분할을 하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허무하고도 씁쓸한 결말이죠. 아내는 시골에 친정으로 내려갔다가 그 동네에서 이혼했다고 하도 수군거리는지라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아직 제 엄마를 용서하지는 못한 듯 엄마에게는 연락을 안 한다 합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쓸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리교실에 나갔다가 저와 비슷한 돌싱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자식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결혼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가끔 만나는 좋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